대구 MBC 창사 60주년 특별기획 나는 한반도의 가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순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떠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몇 번쯤 웃으셨을까요? 누가 이걸 뭐 통계 내고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웃는다는 것은 참 즐겁고 흐뭇한 일이죠.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혹은 또 조금 괴롭고 힘든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부러 애써 짓는 미소라도 한번 씩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힘들 때는 웃는 자가 최고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쩌면 오늘 소개해드릴 가수의 이 대표곡 제목도 결국은 힘들더라도 웃으며 우리가 이겨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전설이 된 30명의 한반도 근대 가수들을 만나보는 이 시간, 오늘 소개할 그 네 번째 주인공은 노래 굿세어라 금수나로 잘 알려져 있는 가수 현인 편입니다.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모들 모아 불러보았다. 사절을 보았다. 금수나 어디로 가도 이라리고 헤매였더냐. 피는 모를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 홀로 왔다. 진처 없는 몸이 지가만 무엇을 하나. 이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치기다. 금수나 보고 싶거나 고향 봄도 그리워진대. 영도 다리 난간 위에 초생달만 외로이 떴다. 저해장마 모진 서름 바꿔서 살아를 간들. 천지간에 너와 난데 변함이 있어라. 금수나 굿세어다오. 남북통일 그날이 되면 손을 잡고 울어보자. 온싸한 꽃춤도 추어보자. 그 가수 현인의 그 대표곡 중에 하나인 이 굿세어라 금수나는 어디에서 이 노래가 만들어졌나? 대구의 어느 냉면집에서 이 노랫말이 쓰여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작사가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식민지 시대 때 이름은 강혜인. 이 노래를 작사할 때는 강사랑이라고 하는 예명을 쓰신 분인데요.
이 강사랑 작사, 박시춘 작곡으로 대구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1953년에 이 노래가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흔히 알려져 있기로는 이 노래가 국제시장도 나오고 영도 다리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 노래는 반드시 부산에서 만들어졌겠지, 이런 고정관념 같은 걸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1953년 대구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이 노래가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겠습니다. 참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여러 가지 메시지, 얼마나 힘든 시절이었을까요? 일사후퇴, 6.25 전쟁, 그리고 흥남부두, 바람찬 흥남부두죠. 그리고 흥남부두 부산 그 영도다리에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가족들을 결국 만나지 못하고 이산되어 버린 그 슬픔과 애달픔, 철의 장막으로 가로막힌 그러한 분단의 서러움, 이런 것들이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거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이 노래의 가사를 만드는데, 그리고 작곡까지 하는데 불과 며칠 안 걸렸다는 말을 합니다. 작사는 아마 한 2, 3일 걸린 것 같고, 노래 가사를 받아든 작곡가 박시춘 선생이 이 노래를 만드는데 불과 하루밖에 안 걸렸다. 이 참 기적적인 일이죠. 그만큼 노래 가사가 작곡가의 가슴에 사무치게 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참 그 노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53년 6월 대구. 일찍이 초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날, 오리엔트 레코드 사장인 이병주와 작곡가 박시춘, 그리고 작사가 강혜인, 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대구의 한 냉면집을 찾게 된다. 어서 오이소. 아따 마 대구 더위가 대단긴 대단네. 아이고 대버리. 사장님이요, 여기에 냉면 한 그릇 시원하게 버뜩 좀 말아주이소. 아이고야, 선배님. 어째 여서 이래 뭡니까? 이어서 누구 하나는 마주칠 것 같더니만. 그래 이사장. 자네도 그 냉면 먹으러 왔는가 배? 예, 아이고 참네. 안 그래도 그 냉면 한 그릇 하고 바로 함 찾아뵈려고 했는데. 그 곡 작업은 어째 좀 진저 있습니까? 그게. 이거는 뭐 가사든지 곡이든지 뭐라도 하나는 나와야 될 낀데. 강 선배님도 좀만 있어봐라 하죠. 선배님도 좀만 기다리도록 하죠. 솔직한 말로 저희가 작곡가로는 선배님한테 후배지만요, 이 일에 있어서는 음반 제작자인데 일에 차일필 미루면 안 되지. 그 참네. 어서 오이소. 거시기 저 냉면 한 그릇 쪽가. 아이고야, 우리 작사가 강 선배님도 냉면 잡수러 오셨는갑네. 이거 오늘 뭔 날이가? 와이카노. 강 선배요, 아무리 냉면무로 오는 길에 가사가 떠올랐다 해도 그렇지 냉면 다 풀어 터지는구만은. 한 젓가락이라도 좀 들고 쓰시소. 예? 참네. 선배님은 좀 전에 하신 약속이나 단디 지켜주소. 뭐 가사만 나오면 곡 바로 써주신다 카드만은. 아니, 내 말은 기가 막힌 가사가 나왔을 때 말이지. 그 솔찬이 다 된 것 같은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디 선배님이 먼저 봐주이소. 곡이 바로 딱 나올란둥 우짤란둥. 와, 자네가 먼저 보고 주지. 그래, 그럼 한번 볼까? 어디 한번 보자.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첫 소절을 읊던 박시춘은 이후 말없이 눈으로만 그를 흩어 내려간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오리엔트 레코드 사장 이병주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다. 자, 어디가 더 편하시겠습니까, 선배님? 댁에서 곡 쓰실랍니까? 아니면 우리 사무실로 가서 쓰실랍니까? 결정하이소. 사무실. 내 일단 이거 갖고 먼저 갈게. 에이, 선배님, 같이 가입시다, 선배님. 왜 혼자 가려고 해? 여기 참 곳에 면이 다 불어붙는네. 여기 그 냉면 한 그릇 더 주셔. 에이. 이 노래는 거의 국민가요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래가 나온 직후에 오리엔트 레코드사 앞에 음반이 이제 어제 나왔다고 하면 벌써 오늘부터 청년들이 막 한 잔 술을 먹고 그 오리엔트 레코드사가 대구 성주극장 앞인데요. 그 동성로 길을 막 그냥 눈보라 가휘 날리는 하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처연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그런 광경들이 막 이어졌다 하더라고요. 이 노래를 현인 선생이 불렀는데 현인 선생은 부산 영도 출신이죠. 그 부산 시내에서 영도로 넘어가는 그 영도대교, 영도 쪽에 보면은 그 현인 선생의 앉아 있는 그러한 동상이 만들어져 있고 그 옆에 노래비가 있는데 거기에 구세어라 금수나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워낙 그 인기가 있는 노래라서 세월이 이렇게 흐르는 과정에서 이 노래를 다른 여러 가수들도 많이 리메이크를 했고 심지어 1962년에는 영화까지도 구세어라 금수나라는 제목의 영화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 가사하고는 뭐 굳이 관계가 없는 편이죠. 그런데 그 오리엔트 레코드사라고 하는 그 레코드 회사는 1947년도에 서울에서 고려 레코드, 럭키 레코드, 아세아 레코드 이렇게 세 개의 레코드 회사가 막 생겨났을 때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대구에서 레코드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개성학교를 졸업한 작곡가 이병주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서 악기점을 차렸고 레코드 회사까지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뜯기고 사라졌지만은 낡은 건물이 남아있는 그 장소 1층은 악기점이고 2층은 오리엔트 다방이었는데요. 실질적인 레코드사 업무는 전부 2층의 다방에서 보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척박한 그 6.25 전쟁 직후의 그 풍토 속에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전 국민이 상처를 받던 그 시절에 레코드 회사를 만들고 구세르 금수나 같은 노래를 제작 발매해서 시리에 빠져 있는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전체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오리엔트 레코드사의 공로와 노력은 길이 칭찬하고 또 표창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녹음 시설도 없었던 그때 그 시절. 하지만 오리엔트 레코드사에는 숨겨진 비밀 녹음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건물 2층의 오리엔트 다방이었다. 오메, 영업 끝난 다방을 오밤중에 녹음실로 쓴다고 해서 그것이 내심 가당키나 할까 싶었는데 제법 녹음실 분위기가 나는구만. 아이고 강 선배요, 그 보이소? 왜 뭐라 합니까? 꽤 쓸만하겠지요. 이것도 안 보이소? 다 늦은 밤에 창가로 소리라도 새 나갈까 싶어가 녹음할 때마다 군용 담요를 이래 겹겹이 들으셨던 것 아닙니까? 자, 그럼 뭐 준비는 얼추 다 된 것 같고요. 우리 주인공도 이제 슬슬 올 때가 됐지 싶은데. 제가 암만 캐도 양반은 못 되는 거 봅니다. 가수 현인 지왔습니다. 아따요, 호랭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만. 호랭이인갑지 호랭이.
마침내 가수 현인의 노래로 본격적인 녹음을 시작하는데 눈보라가 휘날리는 아이 이 먹고 또 점정이가 이번엔 좋았는데 돌아쁘겠네 진짜.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예. 자, 눈보라가 스타프. 그 아까는 잘하더만 와이카노. 눈보라가 이래야지. 자자자자자자. 저 다시 가보더라고. 에이, 1, 2, 3, 4.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오메 자꾸 골고루 했었네. 에이, 참말로. 저 군용 담요 그 좁게도 덮을 건 없어? 에이? 아이고야 날 셀락한데 퍼뜩 다시 한번 가봅시다. 예. 자, 셋, 둘, 하나, 큐. 눈보라가 휘날리는 두부 사려 고소하고 담백한 두부가 왔어요. 참네 두부를 와이에 일찍부터 파는 긴데요. 아이고 참. 장비도 물자도 부족한 것 투성이었던 고단한 시절.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는 법을 몰랐으며 지치지도 않았다. 자, 동트기 전에 한 번만 더 녹음해 보시다. 예? 우리가 힘을 내야 이 땅의 금순이들도 굳세게 살아낼 거 아닙니까? 현인 씨 준비됐으면 다시 한번 가볼까? 예? 예. 네, 하나, 둘, 셋, 넷.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푸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자자를 봤다. 구세라 금수나 녹음을 오리엔트 다방 2층에서 밤새도록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방음 장치나 시설 이런 게 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막 그 정말 방음 장치가 잘 된 그런 스튜디오에서 멋지게 녹음을 할 텐데요. 2층 다방의 창문 이것을 대구 공군 비행장에서 빌려온 군용 담요를 창문 하나에 담요 석 장씩 못을 쳐가지고 그게 과연 방음 효과가 있을까요? 안 친 것보단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상태에서 연주자들 아마도 7인조나 9인조 정도의 밴드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작사가 작곡가 그리고 사장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수 현인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요. 한두 번 만에 바로 녹음이 완성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기적이지요. 한 번 부르고 나면은 또 어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부르고 아마도 그렇게 재취입하고 또 취입하고 먼저 녹음했던 거를 다 부수고 또 새로 취입하고 이런 과정을 밤새도록 이렇게 해서 통행 금지 시간이 풀리는 때 왜 밤에 했는 거 하니까 통행 금지 시간이면은 바깥에 행인들이 다니지 않고 소리가 조용하지 않겠습니까? 자연히 방음이 되겠죠. 그런데 통행 금지가 해제되는 시간이 새벽 5시인데 이제 4시 한 58분쯤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마음에 드는 녹음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작곡가 박시춘 선생은 이제 참 밤새도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랬는데 그냥 거의 마지막 그 시간에 두부사이소라고 하는 그 딸랑딸랑하는 종소리와 함께 그러한 두부 장사의 목소리가 그 원판에 그대로 녹음이 되어 들어갔다는 얘기죠.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다시 원판을 해체하고 이튿날 새로 녹음을 해서 완성했다. 이런 에피소드가 전해져 오죠. 이어서 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으로 현인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현인의 창법은 스타카토식 딱딱딱딱 끊어서 하는 그러한 창법이 아주 주된 특징인데 특히 이 신라의 달밤에서 그런 창법을 즐겨 구사를 했죠.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신라의 밤이여 불국사의 종소리 들리어온다 지나가는 나갔네요 걸음 마을 멈춰하러 고요한 달빛 어린 검오산 기슭에서 노래를 불러보자 신라의 밤 노래를 신라의 밤이요 아름다운 궁녀들 그리워라 대궐뒤 섭석에서 사랑을 맺었던 것 님들의 치마 소리 귀 속에 들어면서 노래를 불러보자 신라의 밤 노래를 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으로 현인이 불렀던 이 신라의 달밤이 발표가 되고 아주 막 거창한 인기몰이를 하게 되자 1970년대 초반인가 충청남도 아산 출신으로 작사가 활동을 했던 또 시인이었던 조명암 선생, 본명은 조영출이죠. 이분이 이제 남북 분단 시기에 북으로 올라갔는데 이분이 일본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왔다가 신문 기자들을 불러놓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아주 폭탄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남조선의 현인이 불렀던 그 신라의 달밤은 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이라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작곡가는 박시춘이 맞는데 원래는 내가 작사한 인도의 달밤이라고 하는 노래다. 그 노래는 식민지 시대에 발표된 음반에 들어있다. 그것을 유호가 가사만 바꾸어서 신라의 달밤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완전한 표절이다. 그동안 사용한 저작권을 나에게 지불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자회견으로 해서 한번 그 보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참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작곡이 잘 안 될 때 옛날의 곡을 가져와서 한다든가 또 작사가 잘 안 될 때 옛날에 그 히트하지 못했던 노래를 가지고 와서 슬며시 가사만 바꾸어서 부른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인도의 달밤이 원곡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히트를 하지 못했고 그 해방 이후에 유호 선생이 이 노래를 새로 그 가사를 써서 신라의 달밤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히트를 했는데 두 노래 사이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아주 묘하게 연결해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다시 현인의 노래 한 곡을 마지막으로 듣습니다.
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으로 이 노래는 1948년 럭키 레코드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대구라는 곳의 그 공간성이죠. 대구의 지명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노래가 가장 히트곡으로 떠올랐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당장 아시겠죠? 비 내리는 고모령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을 정리할 텐데요. 남은 오후를 편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아주 크게 넘치는 일요일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조련 배우의 유강국, 김혁, 서상국, 이동훈, 김묘선, 해설 조영주, 숏폼 촬영 백승봉, 음악 한세영, 극본 조인희, 연출 허문호, 진행에는 저 이동순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바람 깊이 휘날리는 산마루터걸 넘어오던 그날 밤이 그리웠구나.